참 뭐 안타까운 소식 뒤에 이제 좀 분노가 치미는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사실 이 악마 같은 사람 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그런 비난과 이 의문이 빗발쳤던 그 사건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처음에는 그 제주도에서 사망한 그 중학교 살인범들의 그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놨던 설명이 이렇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에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범행 수법의 잔인성이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당연히 여러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거 신상 공개에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촉구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이런 비난에 떠밀리듯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피의자 2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네. 바로 지금 보시는 게 주범 48살 백광석이고요. 또 공범도 같이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공범 46살 김신남인데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이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상당히 이 성인 둘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다라고 하면서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만 달리 방송이라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오늘 결정이 됐고 저 주범과 공범을 저렇게 공개합니다. 주범 백광석 48살 중학생 살해 혐의입니다. 공범 김신남 46살 역시 중학생 살해 혐의고요. 이 악마 같은, 정말 악마라는 표현도 더 부족한 이 사람들이 천인 공날짓을 저질렀고 결국 진짜 피워보지도 못한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악마의 범행이 무슨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밝혀주는 증거들이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숨진 중학생을 결박하는 데 사용한 범행 도구였습니다. 이 백광석, 애초에 살해할 마음이 없었지만 실랑이를 벌이다 숨졌다 다락방에 있던 범행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범행 전 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내역이 발견됩니다. 그 외에도 주택 뒤편으로 침입하는 등 계획적 범죄 정황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 밖에도 계획적 범죄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광석이란 주범이요, 범행 전에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도 자기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백광석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주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함께 간 공범 김신남에게 혼자 피해자를 제압하기는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백광석이 범행 전에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주범이라는 백광석은요, 과거에 이번에 숨진 피해자 이 학생과 1,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어머니의 전 연인입니다. 그런데 범행 후에, 저 끔찍한 범행 후에 바로 도주를 했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대담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공범이 떠난 후에 150분 동안 그 범죄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이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2명, 이 백광석, 김신남이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한 게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5분 후에 공범 김신남이 오후 3시 41분 먼저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2시간 27분 후에 오후 6시 8분이 돼서야 주범인 백광석이 도주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중간에 붕 뜬 그 시간 동안은 뭐 한 걸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 범행 현장의 흔적을 살펴봤더니요, 다락방, 이 범행 현장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안방, 마루, 벽, 책상, 거울, 온갖 곳에 식용유를 뿌려놨다라고 합니다. 이 유가족들은 아무래도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또 경찰 조사 결과 백광석은 집안에 식용유를 뿌린 것 외에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나긴 했는데 이게 그렇다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렸던 건지 정말 방화까지 계획했던 건지 추가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범행도 오싹합니다만 이 식용유를 뿌렸다는 이 기행도 정말 소름 끼칩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신상 공개 요건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게. 뭐 다락방이랑 안방 이런 데 식용유 뿌렸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방화 시도를 한 건가요, 이 피해자가? 방어한 거는 없습니다. 식용유 뿌린 건 맞습니다. 예. 공범이랑 왜 공모를 했는지는 좀 밝혀졌나요? 예. 그거는 좀 얘기할 수가 없고, 예. 지금 네네. 아직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 네. 아니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2시간 반 동안이나 그 집에 머무르면서 있었다. 그런데 그럼 그 사이에 식용유를 온갖 집안 구석에 뿌리고 다녔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2시간 반을 설명하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방화를 할지 말지를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그 숨진 학생의 어머니가 귀가하기를 기다린 걸까요? 이 방화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생각만 하다가 나왔다고 애매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백 씨가 헤어지자는 피해자 어머니의 말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 어머니까지 살해하여 했는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행 동기에 따르면 궁극적인 범행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죠. 이 백 씨는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피해자 어머니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봄이 합당해 보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최정아 기자님, 숨진 피해 학생의 어머니와는 전 연인 사이잖아요. 왜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뭔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관계가 틀어진 겁니까? 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난 5월부터 급격히 틀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피해자의 어머니가 식당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당연히 외부 활동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의심이 많아져서 다툼이 많아졌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CCTV, 식당 CCTV로 감시를 하면서 다툼이 잦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휴대전화를 가져간다. 6월에만 5대를 부쉈다. 이게 한 달에 5대를 부수는 게 상식적인가요? 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안방 서랍을 다 열어서 제 청바지를 다 가져가 버렸다. 어디 일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심한 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피해자의 어머니는 2, 3일에 한 번꼴로 목을 졸랐다. 참으면서 내가 살면 되겠지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행위를 보면요. 저 여성, 숨진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향한 의심의 정도가 정말 이루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사람이 전과 10범이에요. 세상에. 한 번도 아니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수차례 본인하고 헤어지자고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협박을 하거나 가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2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는 전 연인이었습니다. 이 여성도 헤어지자고 하니까 집에 찾아가서 방화를 했고요. 방화하고 나서 7년 뒤에 또 찾아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살해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해서 결국 이 사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여성과 교제하다가 그 여성이 또 이별을 통보하니까 흉기와 끈으로 협박을 하고 결국 또 징역 6개월이 교도소 수감이 된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풀려나서 또 3번째로 지금 이 피해자 학생의 어머니를 상대로 똑같은 일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요 아주 뭐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저 사람 저렇게 그냥 나오면요 또 그런 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이 엄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저런 일 못하도록 격리를 좀 오랫동안 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같은 수법의 범행이 2차례나 이번 말고 2차례나 앞서 또 있었다는데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보복범죄 피해자 어머니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를 시도하다가 결국 아들이 희생된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백광석이 평소에 아들을 먼저 해치고 자기를 해치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걱정돼서 조심하라고 늘 얘기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은 자기가 제압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앞서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침착하게 대처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2000년 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